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재산세의 과세 대상과 과세 표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부자라빠의 주택 관련 공부하기 6번째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부과와 감면 그리고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입니다. 먼저 재산세를 부과하는 로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더불어 감면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숙지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슬기로운 세법 생활이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납부와 징수 방법은 지방세법에 자세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산세의 납기는 지방세법 제115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이 있는 주택은 2분의 1씩 나누어 내게 되어 있는데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아무래도 주택은 국민 대부분이 관련이 있고 서민들에게는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해당 연도 부가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한 번에 부가 징수할 수 있고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가 2,000원 미만이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아마도 징수하는 비용이 걷는 세금보다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6조에는 관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의 징수 방법으로 부가 징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은 납부기한 개시 5일 전까지 납세 고지서에 과세 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발급을 하게 됩니다. 납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의 그 분납도 가능합니다. 즉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세액을 그리고 또한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재산세 납부 기한까지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서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간혹 그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을 하면 물납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지자체의 장은 해당 부동산을 평가하여 허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과거 부동산이 침체되었을 때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 제도를 정부에서 만들면서 세제상의 혜택을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의 과열 원인이 주택 임대 사업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임대주택 제도를 변경하여 혜택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그 4년의 단기 임대는 폐지하였으며 8년 이상 장기 임대는 아파트의 경우 더 이상 인가를 내주지 않게 되었고 세제 관련 혜택도 만료되거나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혜택을 없애거나 줄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 또 부동산이 침체되면 다시 제도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므로 해당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입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을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710 대책으로 가격 요건이 신설되어서 2020년 8월 10일 이후 공동주택은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수도권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 2억원, 수도권은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감면이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 2020년 8월 12일 전에 임대 목적으로 취득 등록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현행 가격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합니다. 기득권을 인정하는 취지인데 항상 타이밍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면 범위는 전용 면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주택 특별법상 30년 이상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전액이 면제되며 전용주택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분 포함한 재산세 50%를 경감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재산세가 25% 경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유의해야 할 점은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는 추징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및 장기 일반 민간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및 장기 일반 민간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서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 2세대 이상 4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을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해 줍니다. 이 또한 710 대책으로 가격 요건이 신설되어서 임대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감면이 적용이 됩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및 장기 일반 민간주택의 감면 범위도 역시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도시지역분 포함한 재산세가 전액 면제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75% 경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도시지역분 제외한 재산세 50%가 경감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는 추징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세금은 참 희한한 게 이 혼자서는 가능한 안 다닌다는 겁니다. 하나의 세금이 있으면 대부분 거기에 따라붙는 그 부가세금이 있습니다.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는데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그것입니다. 보여드리는 그 규정을 보면 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이라면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별도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원래의 재산세액에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과세 대상은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이며 그 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 표준에 1000분의 1.4를 곱하여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세부담 상한은 재산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나누어 각각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합산한다는 점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에는 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가 됩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보면 재산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서 발송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이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재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한하여 재산세와 동일하게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고 0.04%에서 0.12%의 초과 누진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납부 기간은 주택분 재산세와 동일하며 마찬가지로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기재되어 부과 고지하게 됩니다. 세금은 나라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므로 헌법에서는 납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를 살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에 재산이 있다면 당연히 재산세를 납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재산세를 낼 수 있는 경우라면 오히려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오른다고 징벌적 재산세를 내게 하는 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적절한 세금을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취득세나 재산세까지는 그래도 그런대로 견딜만 한 것 같은데 이후 공부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는 자칫 견디기가 힘들게 되기도 합니다. 옛말에 지피지기면 벨천불태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세법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것이 필요한 세상인 듯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계속 관심 가지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새롭게 업로딩할 때 바로바로 알려드리니 따끈따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 신청과 댓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